안녕하십니까, 쪽쪽부동산입니다. 요새 급매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급매 잡다 손대인다,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새 급매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쏟아지고 있어서 잠실 S 같은 경우에 25평 급매 10억 8천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도곡레슬 같은 경우도 25평 14억에, 그리고 여의도 3부 아파트도 27평 매매 특급매라고 이름 붙여서 14억 6천, 안 팔리니까 이렇게 내놓겠죠. 그리고 이천 코롱 아파트 급매 10억 2천, 그리고 마포레미안 푸르지오 가격 저렴 급매매, 급매 전세 안고 사두세요라고 해서 10억 3천에 지금 25평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공통점이 전세 안고 매매 물건이 많아요. 찾아보시면 전부 다 갭투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시면, 급매를 사시면 큰일 나는 게,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실 때 사셔야 아파트가 계속 오르는데, 지금은 떨어지는 심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급매 잡다가 손대인다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기 어려운 이유를 좀 사유를 다음 주부터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부동산 매수 심리랑 거래량인데요. 주택 매매 시장 소비 심리 지수를 보시면 현재 93까지 추락한 상태이고요. 보통 100 이상이면 가격 상승을 점치는 사람이 많고 100 이하이면 가격 하락을 예측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건데, 15년부터 현재까지 4년 동안 최저점이 114였거든요. 그래서 93이라는 것은 4년 만에 부동산 심리가 최저점이라 심리가 바뀌었고, 시장 사이클, 부동산 시장 사이클이 후퇴기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시 아파트 거래 건수가 점점 하락세를 띄면서 바닥을 찍고 있는데, 1월에 2,000건이 채 안 되는 1,879건을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거래가 살아나지 않아서 현재 급매 가격이 시장 균형 가격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근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금매 섣불리 들어가시다가는 거래량이 살아나면서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어요. 추가 하락을 맞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출 규제입니다. 이렇게 보시듯이 굴산 대책 이후에 무주택자도 서울집 사려면 LTV, DTI 다 40% 적용돼서 대출 원리금 갚을 능력 안 되면 40% 이상 대출이 안 되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40%가 아니라 빵원입니다. 그래서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대출이 안 되고요. 자기 살던 집을 판다라는 전제 하에 대출을 40% 받을 수 있는 현재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런 질문 해주시는 분들이 있죠. 노무현 참여정부 때도 LTV DTI 규제 40% 때렸었는데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라는 분들입니다. 노무현 때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게 아니어서 한 채든 0채든 100채든 그 주택 가액이 6억이냐 3억이냐 1억 5천이냐 이 가액 따라서 대출을 40% 50% 선에서 해줬다라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다주택자는 0% 규제를 해서 요게 차이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투기 지역도 서울 전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주택자 대출 0%라는 점, 그리고 그 외에도 2005년에는 강남 아파트가 7, 8억 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15억, 20억 하던 때 비해서 아파트 사이가 더 수월했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 때는 40% 정도의 레버리지 대출만 지어도 충분히 강남 아파트를 살 만한 능력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지금에 있는 요거하고는 40% 규제는 같지만 효과가 다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소득 수준인데요. 우리나라 10분위 이제 표를 보시면 상위 10%월 평균 소득이 2018년에 1,104만 원이고요. 평균적으로 이제 672만 원 정도 쓴다라고 이제 통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소비하는 액수를 빼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432만 원이고요. 15년 대비해서 서울 아파트가 적게는 3억에서 많게는 10억까지 올랐는데요. 거기에 반해서 소득은 15년 상위 10% 소득이 15년에 1,000만 원 정도라서 1,100만 원과 비교해 보면 100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쓰고 남은 432만 원을 계속 저축한다고 치면 1년에 5,184만 원이고 10년을 모아야 5.2억이거든요. 그래서 상위 10%도 서울 집을 지금 살려고 보면 15년에
비해서 오른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 분을 이제 본인이 저축해서 그거를 만회해서 지금 고점의 집을 사려면 7년에서 10년 정도는 돈을 모아야 만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50%에서 100% 오르고 많이 떨어진 데가 현재 한 10%, 20% 찔끔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잡으시면은 상투라고 할 수 있겠고, 한 5년 동안은 상위 10%가 돈을 모아서 여력이 생겨야 지금 정도 가격을 살 여력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토지보상금의 한계인데요. 예전에 토지보상금 풀려도 집값 안 오른다 영상에서 좀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규모 SOC 사업이랑 3기 신도시 영향으로 역대급 토지보상금 25조가 21년까지 매년 풀린다 라고 해서 보상금을 받은 토지 소유자가 아파트 매수자로 돌변해서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를 거라는 의견들도 있었어요. 근데 정부가 이게 어려운 이유가 일단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및 보상 법규, 즉 공시법에 의해서 토지를 헐값에 살 거예요. 그린벨트 상태인 헐값에 토지를 사기 때문에 생각보다 개개인이 받는 토지 보상금은 작을 수밖에 없고, 정부의 의지가 현금 보상이 아닌 채권 보상이거든요. 채권 보상을 하겠다는 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규, 그래서 10억이든 100억이든 3천만 원만 정부는 개인한테 현금으로 지불하면 나머지 9억 7천 또는 97억 99억 7천만 원 상당은 채권으로 반영이 된다라는 이 법규가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서 채권 보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라는 점. 그리고 예전엔 이제 대체 토지 보상을 가지고 옆에 토지나 부동산을 살 때 취득세 비과세 면제가 됐었거든요. 취득세가 비과세 됐는데 이러한 취득세 비과세 면제가 서울 같은 투기 지역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 비과세 면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옆에 토지를 사도 서울 지역 토지나 부동산은 취득세 내셔야 되는 점. 그 점들이 이제 토지보상금이 풀려도 이제 이게 서울 아파트 쪽으로 그 돈이 몰릴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공시지가 인상 및 그에 따른 보유세 강화인데요. 공시지가가 올해 19년에 실거래가의 80%로 현실화하기 시작해서 20년 90%, 21년에는 이제 100%로 지속적으로 높일 계획이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올해부터 강화되어서 올해만 해도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를 예측을 해보면 이제 2주택자가 30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그리고 3주택자가 960만 원에서 2754만 원 정도로 대폭 늘어나게 되고요. 이 보유세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종부세 빼고도 다주택자가 재산세 내야 되고, 또 본인이 살고 있는 데 말고 전세로 갭으로 산 데는 전세금 자체를 간주임대료로 하기 때문에 그 간주임대료까지의 보유세까지 포함하면 지금 이 금액에서 더더욱 높아질 예정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올해부터 1년에 5천만 원 정도의 시세 상승이 있지 않으면 다 적자 사업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시지가가 21년까지 실거래가 100%까지 계속 현실화한다라는 점, 그 점이 더욱더 매수 심리를 불안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보유세도 늘어나서 다주택자들이 집 갖고 있기 힘들어지는 상황이 될 거라고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제초안인데요. 이게 제초안 계산 수식을 보면 준공 시점 주택가격에서 시작 시점 주택가격을 빼고 거기에 그 아파트가 속한 해당 구의 평균 상승률을 제외를 한 그 금액에 따라서 부과율이 최고 50%까지 부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시작 시점인 추진위원회 설립 시부터 준공 입주 시까지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리죠. 그러면 최소 4억에서 5억 정도 차익은 발생한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면 초과 금액의 50%, 즉 부과율이 50% 최고 구간 받는 이 구간이고요. 그래서 부과율 표현하면 한 4억 정도의 차익이 보통 발생한다 했을 때 2억 5천 정도의 현금을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기다려서 깔끔한 새 집에 입주를 해서 좋지만 2억 5천이란 돈을 들여가면서 10년, 15년 안 좋은 데 살고 이주하면서 그렇게 불편함을 겪어가면서 들어가기에는 시간과 돈이랑 기회비용이 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물론 대지 지분이 많아서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은 사업성 좋은 단지는 알짜 물건이니까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낼 수 있죠. 안 낼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재건축에 대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데 걸림돌로 작용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요 6개를 좀 정리를 해보면 이제 4년 만에 최저인 이런 매수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거래 절벽이라고 불리는 최저 거래량 등의 심리적 요인, 그리고 대출 규제, 토지 보상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공시지가 인상 등의 부동산을 어떻게든 사지 말라라는 이 정책적 요인,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둔화되고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고용률도 최악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한 가계소득의 상승 둔화라는 경제적 요인 측면에서 앞으로의 부동산 가격 상승 전망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부동산 매수세가 살아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금매 잡으시면 남들보다 싸게 산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만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더한 지하실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1년은 지켜보다가 사야 할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하고요. 제가 100% 시장 예측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15년도 상승이 시작되는 현재의 심리, 정책, 경제적 요인하고 그리고 현재의 심리, 정책, 경제적 요인을 비교해 보면 여러모로 매수하시기에 좋은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한동안 매수에 살아나기 어렵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즘 아파트들 금매 보면 특히 강북 물건들 앞서 사례 보셨듯이 전세 끼고 파는 것들 많거든요. 다 갭투기 다주택자 투자 물건들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현재 금매는 거래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금매이기 때문에 거래량 없는 상황의 금매는 금매가 아니다. 금매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매도 희망 가격이다. 이렇게 첨언 드리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쪽쪽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